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여러분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셨나요? 오늘은 빨간 단풍잎 방석 깔았습니다. 어때요? 느낌 좋으시죠? 네, 오늘 50분 동안 우리 또 마음 따뜻한 시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좀 특별한 분이십니다. 주원규 작가 모셨어요. 주원규 작가의 책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길이에 선 아이들과의 인터뷰 이야기로 오늘 시간 메꾸어 가겠습니다. (5분) 낭송으로 문 엽니다. 네, 이 책의 프롤로그에 그냥 듣기로 했다. 제가 읽으면서 문을 열게요. 30대 중반 첫 소설을 발표할 즈음 난 목사가 되었다. 거창한 문학적 야심도 성직에 대한 엄숙한 열의도 없던 내게 주어진 두 가지 직업은 기쁘기는커녕 난처하기만 했다. 그것은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살다가 얼떨결에 내 차지가 된 제대로 각 잡고 계획한 것도 아닌 훈장이었다. 그야말로 꼰대를 상징하는 완장 같은 것. 그렇게 막연히 소설가와 목사의 이중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후였다. 본명인지 가명인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이름 지후. 지후와의 만남은 특별하지 않았다. 나 혼자 지내던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옆집에 미성년 남자의 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 셋 중 하나이가 지후였다. 사실 세 친구의 인상은 꽤 살벌했다. 양쪽 팔뚝과 종아리에 원색의 문신을 한가득 그려 넣었고 주말만 되면 그 좁은 아파트에 여자친구며 다른 동네 친구까지 죄다 끌고 들어와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난 그들을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 학교도 다니는 것 같지 않고 밤만 되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폭주를 즐기는 솔직히 내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우울하고 괜히 짜증도 났던 것이다. 그런데 지우는 낮 시간에 근처 도서관에서 종종 마주쳤다. 난 따로 작업실이 없어서 소설을 쓰거나 종교 관련 글을 쓸 때 아파트 앞 구립도서관을 즐겨 찾았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지우와 마주친 것이다. 지우도 나도 처음엔 낯가리는 청춘 남녀처럼 서로를 모른 채 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자 지우와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다. 도서관 앞에 나란히 앉아 담배를 피웠고 도서관 식당 메뉴에 점수를 매겨가며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우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지후와 아른 채를 한 뒤로도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몇 살인지, 학교는 언제 그만뒀는지, 왜 그만뒀는지, 집은 언제 나왔는지, 밤마다 뭘 하고 다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먹고 책을 보다 헤어지고 그러다 다시 만나고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였다. 무척 더운 날이었다. 그 더운 날 지우가 나의 첫 소설책을 들고 도서관에 나타났다. 남자들 특유의 쑥스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책을 던지듯 놓아두었다. 난 놀랐다. 지우는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걸 알았던 것이다. 책 한 권, 그것도 지독히 안 팔리는 소설책을 펴낸 무명 작가를 어떻게 알고? 그때 지우가 쥐죽은 듯 조용히 열람실에서 숨죽여 말했다.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였다. 나도 이런 거 쓰는 거 좋아하는데. 지우는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싶었다. 나도 지우의 말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조금 더 미루고 싶었다. 원고를 마감하고 나서 당장 급한 원고를 마무리한 뒤 천천히 시간을 들여 지후의 말을 다 듣고 싶었다. 그래서 지후와 약속을 했다. 이튿날 토요일에 다시 이곳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그때 재밌는 얘기, 속에 담아둔 얘기들을 마음껏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사는 901호가 시끄러웠다. 경찰들이 오갔고 누군가의 엄마로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오열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서럽게 우는지 이제껏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던 같은 층의 사람들을 복도에서 마주칠 정도였다. 그 누군가의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지후의 엄마였다. 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1층에서 구급차 불빛이 번쩍거렸다. 단숨에 1층으로 뛰어내려갔을 때 구급차는 이미 떠나고 뒤이어 경찰차도 떠났다. 남은 건 지후 엄마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지후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지후 친구들의 말소리뿐이었다. 오해가 많았다. 지후에 대해. 지우는 폭주족이 아니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마다 오토바이를 몰았다. 가출한 게 아니라 이혼당한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일부러 집을 나와 있었던 것이다. 토요일마다 지후의 아파트를 찾아온 여자아이들은 지후의 여자친구들이 아니라 지후의 여동생들이었다. 그리고 지후는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나를 찾아 도서관을 찾았던 것도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난 그 모든 이야기를 지우에게서 직접 듣지 못했다. 조금만 더 빨리 가까워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죄책감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 그때부터 난 듣기로 했다. 그냥 아이들의 말과 생각을 듣고 알고 싶었다. 어떤 편견도 갖고 싶지 않았다.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나 방향도 제시해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은 대부분 답을 알고 있다. 아이들은 단지 말하고 싶은 것뿐이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그랬으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말을 들려주고 싶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토해내듯 끄집어내는 나의 이야기 속에 진짜 답이 숨어 있다고 믿으니까. 네, 주원규 작가의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길이에선 아이들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지은이 주원규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9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같은 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겨레 출판사에서 5천만 원 고료 제14회 한겨레 문학상 공모를 했을 때 열애인종 잔혹사로 수상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가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쉼터에서 작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기 중 하나인 글쓰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책 읽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열애인종 잔혹사와 천하무적 불량 야구단 광신자들,
같은 소설이 있고요. 청소년 소설 주유처나 탐정기, 아지트가 있습니다. 평론집으로는 성역과 바벨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놀라워요. 2009년에 한겨레 문학상 받으면서 문단에 나오셨는데요. 지금까지 펴낸 책이 무려 25권입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주원규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원규입니다. 네, 6년 동안, 만으로는 4년 반이에요. 네. 어떻게 25권의 책을 내셨는지 그 전에 이미 곳간에 쌓아놓은 글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쌓아놓던 건 없었고요. 계속 이래서 열심히 막 썼던 게 지금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글 쓰는 사람들 기죽어요. 정말 네. 4년 반 동안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이력도 남다르세요. 제가 아까 목사님 했더니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예. 부탁도 하셨는데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사실 이전에는 공학도였어요. 네, 공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으로 가셔서 현재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프롤로그 제가 낭독할 때도 나왔지만 사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건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 아이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게 되셨을 텐데요.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궁금하지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하나 둘씩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고요. 책 앞부분에 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고맙고 미안해. 너희들 이야기를 들려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사실 저도 이제 인터뷰하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했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인터뷰하면서 인터뷰이들의 말을 듣는 과정이 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 이야기를 들려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이 문구에서 이분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사실 이분의 책들을 읽어보면 동화도 있고 청소년 소설도 있고 또 성인 소설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모든 글들이. 소외된 사람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지 직시하자. 똑바로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잘 본 건가요? 네, 선생님 정확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동화랑 청소년 소설들은 굉장히 또 따뜻하면서도 뒷골목에 있는 힘든 아이들의 모습을 또 다 보여주고 성인 소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한겨레 문학상 받은 이 소설책 제목이 열외인종 잔혹사인데요. 진짜 너무 잔혹해요. 지금 뵈니까 얼굴은 진짜 소년의 얼굴이에요. 웃으시는 것도 소년 같고. 저희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원규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28,000 조합원들 중에서도 주원규 작가의 책을 읽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게시판에 열심히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요. 이 25권 중에서 제가 선물을 할 건데요. 책값이 좀 저렴한 편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힘이 좀 나지 않나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 책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한 분 선정해서 주소 보내주세요.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요. 몰랐는데요. 주원규 작가님의 오늘 생일이시래요.
매력까지 밝혀주시고 참 감사하네요. 근데 생일날 초대해서 정말 민폐다, 일을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약속이 전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아주 외로운 날을 보낼 뻔했는데 구제해 주셨습니다. 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댓글로 생일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또 외로운 주원규 작가의 생일을 우리가 국민TV에서 또 따뜻하게 맞아드리는 날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길이에선 아이들과의 인터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울었었어요. 그래서 저랑도 공감대가 있으셔서,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인터뷰하고 글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3년째 미혼모들과 함께 우리 그 미혼모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린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고 또 미혼모 가정 아이들과도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함께 뭔가를 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던 중에 주원규 작가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 미혼모 협회에도 와서 또 강연 한번 해주십사. 또, 이런 글쓰기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동지를 만난 기분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아까 프롤로그에서 읽긴 했지만, 또 이 지후뿐만이 아니라, 또 이 책을 엮게 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예,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여기 지금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의 그 인터뷰는 약간 특성이 있는 게 이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학교 밖으로 밀려나게 된 아이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던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의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도 본의 아니게 다 어른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렇다고. 예, 저는 실제로 정말 저는 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착하고 소년 같은 얼굴에 정말 놀던 원규였나요? 예, 본의 아니게. 그 나쁜 친구. 아니, 나쁜 친구도 아니었죠. 예,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했고, 그때 좀 많이. 정말요? 예. 좀 본의 아니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했다면,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스스로 그만둔 건가요? 예. 이제 명목상으로는 스스로 그만뒀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권고를 해서 진짜 놀던 원규였네요. 그럼 검정고시. 예,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좀 지금도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았던 게 그때 이제 누군가 제 얘기를 좀 제대로 들어주고 예, 조금 소통을 해줬으면은 어땠었을까. 물론 부모님은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저한테 받아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제 어떤 심정의 깊은 곳까지 이해해 주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정말 좀 다른 인터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남다른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 들으시는 이 책을 모르는 분들 또 주원규 작가를 오늘 처음 목소리로 만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아는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고등학교 때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문학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심리학 공부로 전환을 했던 게 청소년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자살에 실패한 아이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미혼모들 이런 아이들 내가 상담하고 싶다 생각하고 그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시절에 울고 있는 아직도 울고 있는 17살의 박상미를 찾아서 내가 내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세요. 우리 방송 제목이 공감 스토리텔링이다 보니. 임 PD님. 저희는 이제 저희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막 고백하고 있는데 임 PD님의 17살은 어땠나요?
아우, 사춘기 심하게 알았었죠. 아, 네. 진짜? 네, 가출도 해보고요. 정말요? 네. 둘 다 완전히 모범생의 소년의 얼굴이라고 어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죠? 네. 근데 뭐, 가출을 2시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아, 2시간. 네, 2시간. 하지 말지. 네, 아파트 옥상 위에 올라갔다. 너무 소심한 거 들켰어요. 저한테는 처음 일탈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아파트 옥상 위에서 2시간 동안. 아파트 옥상. 네. 네. 가만히 있었던 기억.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좀 놀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조원규 작가처럼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를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권고할 정도의 일탈이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시고요. 정말 네. 학교가 싫었어요. 교과서가 싫고 네. 나는 세계문학 전집 그때 삼중당 문고가 네, 삼중당. 네. 예, 기억나네요. 예. 세계문학 전집, 한국문학 전집이 나와서 나는 시립도서관에서 저걸 모조리 읽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고 학교에서 막 중학생을 보충 수업 시키고 보충 수업이 있었군요. 그래서 중2 때부터 일탈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조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가서 계속 그 책 읽고 그러다 이제 결석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선생님 의외의 면이 발견되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편씩 명화를 보여줬어요. 그 명화하는 날은 또 학교를 조퇴해야죠. 왜냐하면 성인 대상이어서 점심시간 끝나고 1시에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성인 대상 영화인데 그 고등학생이 들어갈 수 있나요? 콩네프의 연인들 이런 걸 그때 제가 외모가 16살 때랑 지금 또 고백을 하자면 그 중3 때 수학여행 갔다 와서 저희 집이 부산 교육대학교 앞이었는데 카페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수학여행 갔다 온 날 너무 괴로워가지고 카페에 친구랑 갔는데 뭐 드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주문서를 주는데 막 칵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기억해요. 진토닉. 진토닉 하나 이랬는데 주더라고요. 정말요? 외모가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맞았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책 읽고 영화 보느라 학교를 자꾸 나가는 애를 그렇게 때릴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대걸레로 막 진짜 엎드려 뻗쳐해서 엉덩이 30대, 손바닥 막 50대 이렇게 맞았는데 그 막대가 부러졌어요. 근데 여학생인데 그렇게 체벌을 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더 학교가 싫어졌죠. 상상이 안 가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과연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둬 달라고 부탁을 했던 조원규 작가는 어떤 일탈을 했나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상대의 가슴을 열려면 나를 고백해야만 열리지 지금 않습니까? 그런 접근이셨던 거군요. 네, 이러면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된 원규의 17살 한번 들어볼게요. 참 제 17살은 참 기억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잔상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제 여학생이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서열의 세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제가 다니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교가 조금 서울 근교에서 외진 곳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환경들이 조금, 폭력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싸움도 잘 못하고, 뭐 어떻게 잘 버틸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이제 안 싸울 얼굴을 가지셨는데. 근데 아마 그때는 안 그랬었나 봐요. 근데 싸움도 잘 못하고 근데 잘못하면은 정말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남자아이들의 세계라는 게 참 저한테는 무서웠고 살벌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머님의 자제분이 그때 학교에서 이제 일진이라고 알려져 있는 친구라서 그 친구한테 이제 흔히 말하는 조공이라고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쳐서 이제 친분을 쌓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의 어울렸습니다. 빵 셔틀이 됐던 거예요? 자발적인 빵 셔틀을 이제 참 부끄럽습니다. 어울려요. 얼굴과 그렇게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권력의 단맛에 취하기 시작했죠. 학교 뒷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제 폭력의 서열이라고 하죠. 그런 게 상승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중독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더 세게 보여야 하고, 더 뭔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밀리면 이제 나는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다. 막 그런 어떤 절박감들이 그때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싸움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싸움을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일진 친구한테 항상 네. 힘을 빌리기도 하고, 아, 예,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만 그게 머무르게 되지 않고 또 이제 밖에서 이제 일들이 많이 뭐 벌어지는 술 담배도 것 하고 같아요. 그랬어요. 예, 그렇게 17살의 원규가 예. 야, 이슬만 먹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선생님 그거는 이슬 드셨네요, 진짜. 예, 새벽 이슬을 항상 다른 이슬을 드셨. 다른 이슬을. 네. 아, 그렇구나. 임 PD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정말, 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런, 뭐, 나쁜 짓. 지금도 그래서 후회돼요, 사실. 그렇다고 모범생도 아니었고요. 뭐, 그냥 몸을 사렸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쳐서 그랬을까? 정서적으로. 뭐, 음악을 참 많이 듣고, 이제 레코드판 사러 가는 취미가 있었지만, 지금 와선 후회돼요. 해볼 거 다 해볼 걸. 해볼 걸. 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일탈할 것 같은. 맞아. 사춘기를 혹독하게 겪어야 할 나이에 겪지 않으면 살면서 반드시 한대요. 그래서 50대 아빠가 네. 가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보면 그런 분들 상담해 보면요. 사춘기를 겪어야 될 10대 후반에 네. 모범생으로 살았던 아빠들이 50대에 가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꾸 요즘 집 나가고 싶거든요. 진짜? 네, 세상에. 나이트클럽 가고 싶고요. 지금의 네. PD님이. 나는 진짜 태어나서 나이트클럽 한 번도 못 가봤어. 선생님 그거는 한번 다녀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네. 이게 네.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라도 가야겠어 그랬더니 다 비웃더라고요. 이제 못 들어간대. 아마 출입 제한이 이제. 뭐 캬바레 아니고 난 될 거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일탈도 하고 충분히 아프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때 울고 있는 17살의 원교, 울고 있는 16살의 상미, 그리고 17살의 대웅이 그 울고 있는 아이들을 그때 충분히 누군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울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조금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예, 여자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했었어요. 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안 들어줬다. 예, 그건 제 개인적 소외고 좀 아쉬움입니다. 또 자랑을 하시네요. 그 나이에 이미. 아니, 그 나이에는 다 여자친구. 일탈도 하고 연애도 했다. 이성 친구는 다 이렇게. 진짜? 네. 피디님도 있었어요, 그 나이에 여자친구가? 물론 없었습니다. 아니, 이러면 저만 말하고 있는 저만 좀 이상해졌는데. 아니, 그때는 열렬히 뜨겁게 짝사랑만 할 나이 아닌가? 진짜 17살의 원규는 좀 놀았군요. 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럼 그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없었나요? 들어주시는 분들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가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참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게 항상 답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마지막에 도움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은 네. 왜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하려고 하는지. 네. 사실 잘 들어주는 건 조언하고 충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인터뷰했던 아이들한테도 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누구나 내 말을 하고 싶고 내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도중에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건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 스스로 다 치유받고 네.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해줄 어른이 필요했는데 저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걔도 있으셨네. 아유, 근데 야. 항상 혼내기만 하셔서 기억이 좋기도 하고 좀 좋지 않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주원규 작가님께서도 네. 아까 제가 감동받았다는 구절이요. 너희들 이야기를 들려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울고 있는 17살의 원규도 많은 치유를 받았겠어요. 네. 뭐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치유받고 싶은 게 되게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17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 기리의 아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발견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저도 읽어보니까 주원규 작가의 애정이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애정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몇 명이 또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너무 어린 엄마 율미 이야기. 율미. 네, 율미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율미 생각만 하면 참 마음이 아리는 친구인데, 원치 않게 이제, 미성년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근데 다른 모든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낙태를 권유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되게 어른으로서 되게 부끄럽고,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그 마음이 아픈 게 현재 진행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이를 낳고 지금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율미는 지금 그럼 몇 살이죠? 네, 지금 21살입니다. 21살. 네, 제가 18살 때 이제 율미를 아기는 몇 살이에요? 지금 아이가 율미가 그때 만났을 때 만삭이었으니까 지금 3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하고 이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예, 가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꿋꿋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21살의 그 미혼모라고 표현하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참 그래요. 네. 엄마는 다 엄마인데. 네. 그쵸. 그냥 남편이 있는 엄마가 있고 남편이 없는 엄마가 있을 뿐인데. 그쵸. 미혼모. 그냥 저는 그냥 다 그냥 싱글맘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율미가 지금 헤어 디자인 그 일을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서 헤어 디자이너 보조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무시와 차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맞아요. 제가 미혼모들 같이 이걸 해보면 남자분들이 차별하는 것보다 이제 같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싱글맘이면 우선 차별의 대상이 되는데 미혼모면 이제 그 수위가 높아지죠.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제 엄마 미혼모래. 이제 엄마들이 못 놀게 하는 거죠. 쟤하고 놀지 마. 율미 씨도 그 아이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겠다. 율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뭐 그 이야기 있었고 율미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 책에 보면요, 애들이 진짜 욕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게 훨씬 좋았어요. 이 아이들이 말이 거친데 마음은 진짜 착해. 그 양면성이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계속 얘기할수록 그리고 아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는 좀 편견이지만 느꼈던 게 남자아이들이 참 무책임하다. 율미는 그렇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율미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임신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같이 어울렸던 남자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조금 연락을 해봤는데 모두 다 이제 난 모르는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게 율미 이야기. 아니 근데 그냥 인터뷰만 한 게 아니라 이 율미의 남자 친구들까지 찾아가서 만나려고 애쓰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율미를 처음에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좀 설득해 보려고 했었어요. 제가 율미 처음 만났을 때가 임신 5개월이었고 그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 분들도 이제 조금 그 아이를 과연 가지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입양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아이가 되게 강경하게 이제 지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서 그러면은 아이 아빠라도 좀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찾아다니게 되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정말 율미는 좀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율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그런데 아이가 예뻐? 그 새끼들은 그 새끼들이고 애기는 애기예요. 애기는 다 예뻐요. 애기를 위해서라도 잘 살고 싶어요. 어떤 게 잘 사는 건데? 그때 율미가 말해요. 그냥 남들처럼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재수 없어.
근데 이거 맞거든요. 남들처럼 사는 거. 근데 얘가 남들처럼만 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집 있고 애 있고 남편 있고 그냥 그렇게 딱 그렇게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너무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게 그쵸. 이 아이들한테는 진짜 꿈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재수없어. 이 앞에 어려워요. 앞에 X 4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이 못하는 게 아쉽네요. 기억에 지금 새롭네요, 진짜. 그때 말.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이렇게 버티면 돼. 앞으로 뭘 하든 버티면 돼. 야,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앞으로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얘들이 알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잘 버텼잖아. 얘들이 할 수 있는 거 잘 버티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 위로인데 이 주원규 작가는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아유, 잘 듣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생일이니까.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어요. 나도 상담할 때 그래도 말 안 하고 계속 들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 힘든 사람한테 그래 잘 버텼잖아. 이렇게 버티자. 뭘 하든 지금처럼 버티면 돼. 이렇게 말해줘야지 하는 거 하나 배웠어요. 그래요. 그래서 율미 지금 잘 살고 있죠? 예, 열심히 살아요. 예, 열심히 살고. 근데 참 현실이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막 하루 12시간을 근무를 시켜서 그리고 월급도 제대로 좀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참 버겁고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율미는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미가 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율미가 애써 내 자리로 왔고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했다. 아직은 샴푸밖에 못한다며 쑥스러워하는 율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아줌마 고객들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율미를 바라보며 난 질문했다. 앞으로 율미가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더 차가워질까. 하지만 밝게 웃으며 버티는 율미가 끝내 이겨내기를 기대했다. 여기 어딘지 알려주세요. 저도 다음에 가서 율미 씨한테 머리를 꼭 한번 해야겠다. 다음에 한번 꼭. 이제 염색도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요? 이게 쓴 게 지금 6개월 전이라서요. 제가 가끔 흰머리 몇 개가 보이거든요. 아니 그러려고 염색 말씀드린 게 아닌데. 칼라 염색. 하고 그럼 저도 나이트 클럽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율미 이야기 들었어요. 자, 이제 아직도요 말 없는 소년 민기 이야기, 위험한 엄친아 원호 이야기, 가족을 지키는 소녀 보미 이야기, 어느 별에서 온 아이 주은이 이야기,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우림이, 전자팔찌를 찬 아빠와 현태, 가족 대신 대안학교를 선택한 정은이, 살기 위해 친구가 필요했던 원규, 거리를 헤매는 5 아이들, 랩 가사 쓰는 유미, 지옥 같은 학교를 견디는 성주, 폭력 본능 도형이. 아직 너무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또 마음에 남는 친구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친구가 이렇게 2 친구가 겹치더라고요. 지옥 같은 학교를 견디는 성주. 이 아이는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폭력 본능 도영이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 가해자 피해자 이 친구를 같이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 우리 성주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그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렇게 가해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저 양심도 없는 XX 하면서 같이 공감이 됐는데 또 그 가해자 입장에 있었던 도용이 이 친구 안에 있었던 그 또 두려움, 외로움, 무관심에 대한 공포 그런 마음들을 또 들었을 때 이게 가해와 피해라는 게 아이들 세계의 책임이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교나 그런 시스템을 조장한
이 사회나 우리 모두의 모습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맞아요. 성주가 말해요. 그때 이미 나는 죽었을 거야. 네. 근데 또 도영이는 이렇게 말하죠. 안 미안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네. 사실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 학교 안에서 보면 이거 딱 메비우스의 띠예요. 네, 진짜 악순환이. 네, 구별할 수 없는 성주와 도영이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성주와 도영이 이야기 또 계속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들으실 곡은요. 네, 작은 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요, 작은 별이었습니다. 어때요? 아, 너무 감미롭고 좋죠? 네, 이 곡, 여러분. 우리 임대홍 PD가, 재즈 피아니스트인 거 다 아시죠? 네, 이번에 새 음반이 나왔어요. 음반 이름도 작은 별입니다. 리틀 스타. 정말 좋은 곡 8곡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임대홍 편곡의 작은 별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여러분 복 많으십니다.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중에 2명 저희가 선정해서요. 한 분께는 주원규 작가의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사서 보낼 겁니다. 그리고 임대홍 편곡의 작은 별이 담겨 있는 리틀 스타 한 분 추첨해서 CD 보내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안 삽니다. 네, 임대홍 PD님께 제가 매주 한 분께 선물해달라고 제가 막 졸랐어요. 요즘 듣고 있는데 어찌나 좋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원규 작가님께도 생일 선물로 이 CD 드렸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주원규 작가님은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2주 후에 또 공감 스토리텔링 나오실 건데요. 2주 동안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 음반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아까 하던 이야기 이어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성주와 도영이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성주가 감정적으로는 참 성주의 마음과 그다음에 도영이의 마음이 저한테 되게 많이 겹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의 그 17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비춰봤었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성주와도 같이 제가 워낙 약하기도 했고 힘이 없기도 해서 당하고 고통받았던 기억도 있고 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잠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입장이 뒤바뀌어서 또 제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가해의 심정과 피해의 심정이 두 개가 다 느껴져서 이렇게 이게 뭐 설명하기 힘든 좀 그런 느낌들이 지금도 많이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도영이는 왜 그랬대요? 안 미안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미안한 거 알잖아요. 근데 도영이는 왜 그랬을까요? 참 도영이는 복잡한 친구 같더라고요. 폭력이 몸에 배 있는 친구는 확실한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그 도영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도영이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나. 그쵸. 아무래도 조금 아버님의 폭력도 좀 심했던 걸로 전 기억하고 있고요. 도영이는 소년원 출신으로 청소년 쉼터에 머물고 있었지만 내가 진행하던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도영이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작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 그 인연으로 나는 도영이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0cm면 작가님보다도 훨씬 컸겠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가게 된 계기도 아무래도 폭력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었었고요. 근데 그 소년원 계기에 대해서 조금 그건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영이를 이렇게 그 조직폭력배 친구들이 아마 조금 총알바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마 너는 소년원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뒤집어 썼다라는 걸로 제가 나중에 기억했습니다. 청소년들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대물림이 어른들이 갖고 있는 그 폭력을 그러니까 그들이 폭력을 저질러 놓고 도영이한테 그거를 아마 뒤집어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소년원에서 아마 그 마음에 화가 계속 쌓였었나 봐요. 그래서 소년원에서도 계속 흔히 말하는 폭력,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사고를 치게 되고 그런 게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분노나 울분이 되게 만성화되어 있는 그때 제가 첫인상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셔? 아빠는 징역 살고 징역? 엄마는 청소. 어디로 나가시는데? 몰라. 종각 어디라고 하는데. 아빠는 언제 출소할 예정이시래? 그것도 몰라. 면회 가도 쌩까기만 하고 이랬겠죠. 답답해 미치겠어.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나요? 학교는 그만뒀다며. 그렇죠. 학교는 무슨. 그럼? 스카우트. 단어 설명해 주셔야죠. 그 스카웃이 아까
예, 그 조직폭력 조금 예, 그런 곳에서 잔일들 하고 잔심부름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물었는데 스카웃을 할 거다. 근데 미안한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말해요. 아빠 무슨 죄야? 뭐긴 뭐야 폭력. 네. 이게 진짜 그쵸.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야. 네, 그대로 닮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도영이 지금 뭐 해요? 도영이가 지금 아마 여기서는 제가 적어놓기로는 네. 그 치킨집이나 뭐 그런 곳에서 네.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안타깝지만 또 그 형들이 네, 또 이제 불렀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서울 어디에서 또 그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그 폭력 같은 거나 뭐 술 취한 사람들 그 제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내가 있습니다. 도영이 만나기 위해서라도 진짜 나이트클럽 한번 가야겠다. 네, 선생님께서 공감을 좀. 아, 정말 네. 이 굴레가 빠져나오기 참 힘드네요. 네. 정말 이게 선도나 개선 이런 용어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뭔가 근본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 것과 좀 무력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앞으로도 이 일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듣고 싶고요. 그렇죠. 네, 저희도 참 듣고 싶네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아이 네. 성주 네. 그때 이미 나는 죽었을 거야. 네. 성주는 어떻게 지금도 잘 견디고 있나요? 예, 지금은 좀 표면적으로는 잘 견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폭력의 트라우마라는 거는 네. 그게 좀 마음 깊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이제 그때 일을 기억하거나 떠올리는 거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마음에 좀 우리가 다 있네요. 가해자다, 어른들이. 이 책의 에필로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이 질문이 길 위에서 함께 걷는, 그렇게 걷다 때론 주저앉고 때론 한숨 짓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지독하게 선명하고 또렷해지는 희망의 질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얘들아,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아, 여러분. 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무슨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죠, 그죠? 예, 다음 주에 주원규 작가님 계속 이어서 모시고요. 네, 17살의 빵 셔틀 원규와 17살의 옥상으로 가출했던 대웅이와 네, 걸핏하면 학교 빠지고 밖에서 딴짓했던 16살의 상미와 네, 우리 앉아서 또 우리 공감 스토리텔링 가족 여러분들도 나의 청소년 때의 모습 떠올리면서 아직도 내 속에서 울고 있는 청소년의 나를 이 자리에 호출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기 작가님 감사해요. 오늘 너무 같이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그리고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일주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 1시에 다시 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음악 한 곡 더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네, 딸기 타르트 들으실게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